결과를 중시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목표 한 발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페셔널 리더십에서는 장점이 추진력입니다. 상당히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이 강한 거죠. 반대로 Y 리더십에서는 결과도 중시하지만 그보다는 과정,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의 행복감과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과정을 중시하고 본인이 스스로 느껴서 하기 때문에 한달음에 강하게 나가는 그런 추진력은 다소 약한 반면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지속력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 두 리더십에는 다 각각 단점이 있는데요. 프로페셔널 리더십에서는 결과를 중시하고 강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목표 달성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뭔가 수단 방법을, 편법을 동원한다든지 또는 부정직한 방법을 사용할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Y 리더십은 마음을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상당히 고차원적이라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페셔널 리더십을 주로 구사하는 그런 직장인들의 유형을 우리가 전문가나 또는 관리자라고 부르고 Y 리더십을 위주로 구사하는 그런 직장인들을 지도자나 리더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무리 전문가가 많다 하더라도 지도자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으면은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무엇을 한다 해놓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 속에서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왜 그걸 해야 되느냐 하는 이 Y에 대한 그런 선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이 Y 리더십을 이루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Y 리더십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 핵심 요소 5가지를 각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 리더십에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설계에 동참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설계에 동참을 시키는 부분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또는 대부분의 조직에서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목표를 수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취지에 대한 것은 다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참을 시켜서 어떤 수치를 제시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서로 딜을 해서 협의를 해서 수치를 조정하는 정보를 얻는 이런 것들을 그 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로 여기는데요. 그거는 프로페셔널 리더십에서 보는 하나의 그 포인트입니다. Y 리더십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참을 시킨다는 참여인식입니다. 참여의식. 다시 말하면은 마음을 얻는 겁니다. 전체 조직원들이 누가 정한 목표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기획실에서 정한 목표다. 또는 전문가가 정한 목표다. 회장이 정한 목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앉아서 정한 목표라고 하는 그 동참의식을 끌어내는 것이 이 1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직한 목표입니다. 이 정직한 목표라고 하는 것은 흔히 보면은 많은 직장인들이나 이 관리자나 리더들이 목표는 커야 한다 또는 목표는 원대해야 된다 하는 명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보이즈 비 앰비셔스 이런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표를 상당히 크게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리가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Y 리더십에서 차원에서 본다면은 목표는 커야 되지만 한 가지가 더 붙어야 됩니다. 목표는 정직하게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황당하게 크다든지 너무 허황되게 크다든지 또는 무리하게 크다든지 이것은 공감대를 얻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간혹 보면은 어떤 기업가나 이런 경영층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애누리건법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애누리건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목표가 만약에 100억이라고 할 경우에 그 100억을 목표로 제시하면은 휘하에 있는 조직원들이 한 80억밖에 달성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아예 목표를 120억으로 높여서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달을 하더라도 120억으로 던졌기 때문에 적어도 80억은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식으로 애누리를 두어서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애누리건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상당히 중요한 그 이제 목표 수립의 테크닉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Y 리더십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목표를 받은 하부 조직 그것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은 모를 것 같지만은 그 목표에 애누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다 직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받아들이는 조직장이라든지 개인들이 120억이라고 제시를 했지만은 사실 내정된 목표는 100억 또는 90억 어느 정도일 것이다라고
각자 자의적으로 그 목표를 재해석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목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진실한 목표가 안 된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필달 목표로 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누리 목표를 여러 번 적용해서 일을 해본 그런 조직에는 항시 목표가 던져졌을 때 저것은 필달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느 선까지 하라는 것일까라는 재해석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Y 리더십에서 공감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적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로는 목표 공감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정부 같은 데에서 이제 새해가 되면은 고위 직급에 있는 그런 장관이나 뭐 간혹 대통령도 그렇습니다만 초도 순시라는 걸 합니다. 초도 순시, 연두 순시라 그러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그런 그 행정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을 하고 격려하고 지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연두 순시가 있습니다. 지점에 나간다든지 일하는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황을 쭉 살펴보다가 갑자기 돌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직원을 선정해서 우리 회사가 금년도에 나가고자 하는 매출 목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3,600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부산지사는 그 중에서 얼마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 1,500억입니다. 그럼 여기 해당